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을 대책은 없는지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용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3단봉, 가스총에 이어서 이번엔 달리는 차를 향해서 이제 유리병을 투척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관련 블랙박스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깊은 밤 도로를 달리던 차에 갑자기 이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자, 그리고 옆 차선에 앞질러 가는 차량 한 대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 차량 좀 봐주시죠. 뭐 던졌냐? 야, 뭐 던졌어? 예, 운전자 깜짝 놀랐겠죠. 화도 났겠죠. 그렇죠. 따라가면서 이제 소리를 치는데요. 화를 같이 가라앉히기도 전에 또 던집니다. 저게 만약에 그 차량이 아니라 버스였다면은 버스 운전사였으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네, 쿵하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는데요. 저 정도라면 진짜 고의로 집어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게 이제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저게 던지게 되면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선을 넘게 되고 또 중앙분리대를 부딪히게 되면은 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거는 단지 그냥 던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저 운전을 피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서로 달리는 차에서 이런 걸 던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쁜 거를 뭔가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표출하기 위해서 차 안에 있던 어떤 물건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가 혹히 있는데 저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겠지만은 저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운전하는 과정에 날아들게 되면은 저거는 흉기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주변에 보면 성격이 좀 욱하는 편이다 하는 분들 있지만 요즘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도를 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의 무법자들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형들을 좀 보면요. 가속, 추월, 급정차 등 공격적인 운전을 하거나 끼어들기, 차선 변경 방해 같은 보복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단봉, 가스총까지도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차량 경주할 때 일종의 사람을 갖다 위협하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가속하거나 추월하고 또 일부는 급정차를 함으로써 갑자기 뒤에 이제 차를 추돌시켜가지고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지금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당황할 때 자기가 차 안에서 3단봉이나 심지어 가스총이라 하더라도 일반 실탄총 같이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지만은 차를 뒤로 후진해가지고 행인을 향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어떤 상해라기보다도 어떤 살인, 죽일 수도 있다 하는 일종의 살인 미수의 그런 모든 성격이. 것들이 다 처벌 대상인 거죠.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게 현장에서 구속되고 긴급 체포돼야 되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하거나 아니면은 그 신고한 사람이 늦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 있고 또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차로 돌진하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됩니까? 실은 이게 차가 움직이는 흉기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원래 차로 돌진했을 때 차에 돌진하는 상대방이 만약에 할머니였다면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살인이 될 수가 있고 실제 죽으면 살인죄로 저는 능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선 실무에서는 이거를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봐가지고 살인으로 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행위 법률 위반을 하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살인 미수죄도 한번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폭 운전은 현행 처벌 규정이 없나 보죠? 그렇죠. 이제 난폭 운전이라는 게 어떤 정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폭 운전도 이 기회에 도로교통법상에 좀 옛날 오토바이 폭주족처럼 위험한 행위다라고 그래가지고 좀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이 폭주족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뿐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블랙박스 화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증거로 이제 체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거군요. 차로 돌진하면 살인미수죄, 흉기로 위협하면 폭력죄, 차량 파손하면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어떤 흉기,
가장 움직이는 가장 큰 거대한 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나요? 속도를 그렇죠. 서로 막 예. 빨리 가다가 예, 뭐 그리고 천천히 차 가다가 문도 하다가. 열고 막 예. 삿대질하고 또 너 서라 하면서 뭐 물건도 던지고 그런 하는 경우가 경우에 요즘에 있습니다. 실형도 선고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죄 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워낙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도로가 점점 그야말로 무법지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전한 뺑소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예. 뭐 아직 해결 안 되고 예. 있는데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정말 진짜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길에 예. 뺑소니 사고로 숨진 한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죠. 네, CCTV 화면인데요. 사건이 이제 지난 10일 새벽 1시에 충북 청주안 도로에서 이제 발생했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20대 강모 씨가요.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뺑소니 차량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CCTV 화면 봐도 좀 어둡고 잘 보이지가 그렇습니다. 않더라고요. BMW 흰색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좀 불특정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수사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만 담당한다는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거는 강력 사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아마 전국을 배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또는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그 청장이 해야죠. 경찰청장이 예. 이 뺑소니 사범, 특히 안타까운 사연 아닙니까? 예. 크림빵을 아내에게 갖다 주려다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예. 경찰청장이 강력 사건에 준해가지고 수사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찾도록 해야 한다고 우선은 이 생각합니다. 범인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티즌들까지 지금 용의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CCTV 화면을 조금 확대 분석해서 이 차종과 번호판을 추적하고 나선 겁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확대한 화면을 보면. 저 흰색 차량이고 지금 BMW 5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게 이제 천안 근처에서 나타났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저 차량 번호판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 네티즌 수사 이전에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좀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 단서 말고 어떤 걸 더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목격자 제보만 기다려야 되는 저게 상황인가요? 부딪혔다면은 아마 저 차가 어느 정도 파손이 됐고 저 파손이 됐으면은 수리업자한테 맡겼을 거 아니냐 예. 해가지고 그 전국 차량 수리업자를 통해서 수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CCTV에 잡혔으면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동 경로를 해가지고 수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주 흥덕경찰서 교통조사계 043-270-3251 제보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용의 차량 앞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BMW 5로 추정되고요. 경찰과 유가족이 3,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저거는 경찰청에서 좀 포상금을 올려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3천만 원을 걸고 경찰이 500만 원 걸었거든요. 예. 저는 이거 경찰이 좀 포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5천만 원 정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좀 자수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범인도? 그렇죠. 이제 압박을 해야 예. 그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좀 제대로 좀 쫓고 또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이런 수배 차량 동영상을 자꾸 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뺑소니 교통사고범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도로교통공단의 뺑소니 교통사고 이제 분석을 보면요. 뺑소니 교통사고의 44.7%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새벽 1시 좀 넘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야 시간대에 좀 뺑소니가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술 먹고 운전하거나 또는 심야 시간대 되면은 사람 심리가 빨리 가려고 하거든요.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또 심야 시간대는 무단 횡단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 심리상 이 뺑소니 운전자가 심야 시간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크림빵 뺑소니 범인도 이 CCTV 잘 보면은 이게 추적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경찰청에서 좀 그렇습니다. 나서서 예. 전국의 CCTV를 다 들여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말이죠. 예, 흥덕경찰서에서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경찰청 단위에서 좀 이 용의 차량 정보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좀 유포해가지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도로 위에 무법자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참, 지금 이 어려운 예.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만약에 무법 운전자가 너 서라 예.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 그 차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12로 신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는 반드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과 맞장구 치면은 더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경찰도 좀 사이카 운전 차량들이 좀 많이 좀 교통 취약 시간대에 좀 다녔으면 합니다. 요새 경찰관 중에 사이카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분노 상황 시 1부터 10까지 세라 이런 회피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